없는 법과 권한도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검찰총장의 독주도 이제 곧 끝날 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저지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대놓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기에 나선 그런 상황이죠. 단순히 최측근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빙산의 일각처럼 최측근 이 한동훈 검사장의 범죄 혐의점과 이 자신 그리고 장모가 그리고 아내가 저질러 왔던 정말 수많은 이 범죄들이 모두 들통이 날 것을 좀 두려워라도 하듯이 아주 대놓고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한동훈을 구하고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모두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검찰이란 무엇일까요? 항상 불변하는 이 사회정의 실현 기관으로서 늘 공정할 것을 희망하고 꼭 공정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바램과 정말 당연한 이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 국민과 법 위의 군림을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특히 검찰 내의 이 지식구 챙기기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법은 검찰만 계속해서 피해가는 듯 했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우리가 보내가지고 앉히면서 적폐 기득권을 몰아내고 검찰에 잘못 내린 썩은 뿌리들을 모두 뽑아내리라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보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명령으로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황당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은 매우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자신에게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점인 이 협박 취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달라 요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검찰청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문자문단에 이 회부를 하기로 해가지고 7월 초에 자문단이 결성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대검찰청의 판단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죠. 전문자문단에 회부하는 제도는요. 기소 여부를 놓고서 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서로 다른 그 의견을 내비칠 때 활용하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이 되었었던 것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의 진정서 제출만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애초에 제도의 목적, 즉 쓰임새가 크게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를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권한과 기존의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한 행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동재의 자문단 소집의 요구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법조계 인사들도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 취재 행위의 이 법적 한계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을 했다. 이동재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이에 연관된 검언유착 관계의 혐의점은 누가 봐도 언론 취재 행위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법적인 한계점에 대해 논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 또한 말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국민을 기만하려는 그런 행위인 거죠. 국민들 시선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법조계 인사들의 시점에서도 아주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지 맘대로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장이 지침을 주게 되면요. 거의 그대로 그냥 관철될 정도로 총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 조직이라서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조직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수사의 방향성을 윤석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근거를 만들려는 이 계획적인 움직임에 어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의 측근에게 제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좀 간단합니다. 그간의 검찰은 자신의 조직이 곧 국가이면서 법이다라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 살아왔었죠. 검찰 내 자기 식구들의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막아왔었고, 윤석열의 그간 수사 관행과 가족과 관련된 범죄 혐의점은 누가 봐도 일관되게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그 어떤 제대로 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검찰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권력자의 횡포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이 명예도, 자존심도, 그리고 최소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 배려조차도 모두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일관된 주장을 펼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감싸 보호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취재 욕심이 과했다라는 그런 문제만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극우들의 DF 소설, 그러니까 망상 소설집에 지나지 않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꼬리 자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어느 쪽과 손잡고 있는지가 분명해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 이문정 검사가 6년 전에 한동훈이 거짓 해명했던 것을 좀 지적을 했죠. 당시 변사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세월호 실소유자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밝혀지고 난 뒤에 검찰 수뇌부가 변사체 검시를 소홀히 한 순천지청 검사를 이 감찰에 회부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게시판에 비판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몇 시간 만에 사라졌었다고 해요. 2014년 7월 24일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었던 한동훈이 전국청에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라, 이런 취지의 업무 연락을 쭉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문정 검사가 며칠간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8월 1일 금요일 날 이 업무 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한동훈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징계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대검 정책기획관은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저 언행에 유의하라는 거였다라는 공색한 해명을 내놨다라고도 하고요. 이게 바로 거짓 해명을 하는 한동훈과 정치 검사들의 관행의 어떤 단면이라고 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다시 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죠. 검찰에 뿌리 내린 이 적폐 기득권의 명줄도 이제 다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서 최근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감안해서 공수처에는 현직 검사 절대 안 돼, 파견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지만 끝을 분명 본인은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사법고시 구수의 신화, 이제는 공수처 1호의 대상으로서 이제 처벌을 받으면서 역대급 적폐의 신화를 보여줄 때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시사발전소 스튜디오 유지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이 매우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